114페이지. 예? 아, 4시간. 또 빨리 가고 싶죠? 중독이 돼가지고. 좀 빨리 맞춰드릴게요. 아, 네. 네.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1시간만 더. 1시간만 더 하고. 마지막 시간. 네. 내일 또 보는데 뭐. 내일 또 보는데요. 자, 봅시다. 네. 11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형식이. 대리권이 없는 을, 무권 대리 을은 안 바뀝니다. 항상 바꿔놨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 나와있죠. 네. 을이고 갑이 이제 본인이겠죠. 무권 대리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그러면 누굽니까? 본인.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매도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딱 문제 읽으니까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문제죠. 그러면 자 1번. 우리가 봤다. 단독 상속. 우리 아까 지어봤는데 단독 상속하면은 끝에 가서 추인 거절할 수가 없고 이전득이 말소할 수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할 수가 없고. 단독수 나오면은 끝에 없다 이러면 돼요. 중간에 뭐라고? 지라지라 아니고 돼. 지라지라 아니고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 시험을 딱 나오면 단독 상속 딱 나왔는데 맨 끝에 딱 가면은 안 읽어도 시간이 확 줄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식. 단독 상속 끝에 가니까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맞네. 무조건 맞겠네. 네, 맞습니다. 판례는 이게 우리가 단점이 뭐냐면은 키에다는 딱 해놓고 맨 끝에 있다 없다만 확인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판례 내용은 어떤 건지만 이해만 하고 있고 그렇게 딱 하면 다음은 문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뭐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각종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어떻게입니까? 지문이 2줄, 3줄까지 안 넘어갑니다. 잘 보통. 아시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맞죠? 네. 2번입니다. 2번은 여기 보세요. 을이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이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추인의 상대방은 우리 아까 했잖아요. 추인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된다. 그림 연상됩니까? 을이 누구야? 무권 대리인 을, 상대방 병, 정까지 된다. 정이 누군데? 승계인까지 된다. 그러면서요. 답이 2번이 틀렸네요. 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효과가 갑에게 기소된다.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 그 효력이 갑에게 기속이 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추인은 알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서 보시면 갑이 을에게 추인했잖아요. 그거 줄 것이고 갑이 추인했어요. 병이 그 사실을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 뒤에 가면 배우는데 우리 이것도 이제 법조문에 있는데 추인은 누가 알아야 됩니까? 상대방이 안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안 때입니다. 안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상대방이 안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알기 전까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 알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 또 맞는 지문, 5번 지문.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라 했으니까 제한 능력자. 갑이 을에게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배충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우리 판소 때 했잖아요. 네 번째, 제한 능력자야 됩니까? 행위 능력자야 됩니까? 행위 능력자야 돼. 제한 능력자에 물을 수 없다. X에 놨잖아요. 맞나요? 그럼 물을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 됩니까? 을도 되고 정도 되고 승계인인 정도 된다는 거 아셔야 돼.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 지문 또 시험에 몇 번 나오냐? 3번 정도 나왔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고 이제 무슨 대리 갑니까? 이제 표현 대리로 갑니다. 표현 대리. 105페이지입니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 갑시다. 표현 대리.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표현 대리로 갑시다.
표현대리.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는 첫 번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여기 이제 125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권 대리가 있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전에 표현 대리가 어떤 건지를 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봅니다. 105페이지. 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찾습니까? 네. 표현 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무슨 대리야? 묵군 대리야.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자 줄 거에 대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관편.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본인이 좀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그 무권 대리 행위에 본인에게 본인 잘못한 거 있잖아요.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선의무과실인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협의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대리권에 원칙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잖아. 맞죠? 원칙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130조 내용이에요. 효력이 없는데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했었죠? 네, 그래서 이건 누가 의사결정을 합니까? 본인이 의사결정하거든.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야. 맞죠? 가만히 있으면 효력이 있어 없어? 물어봤는데 답도 없다. 가만히 있는다 하면 효력이 없잖아. 그 본인이 해를 안 가죠? 그 본인이 유리한 제도야. 근데 내가 유리하면 마음이가 추인할 수도 있고, 불리하면 추인 거절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가만히 있어도 효력은 없다. 거절을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보았을 때. 근데 이제 표현 대리는 일단 대리권 수요는 있어서 없어. 없었는데 본인이 책임지는 외형적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단 말이야.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표현대리 제도를 한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표현대리의 성질 갑니다. 표현대리 성질. 여전히 무슨 대리야? 타이틀의 현갑이다.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또 말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그때 첫 번째 줄에 줄 것이고, 추인할 수도 있고, 채거나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표현대리에도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되거든. 그래서 법조문의 순서는 표현대리가 먼저지만 무권대리부터 먼저 한 겁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이해됐어요? 네, 그 내용이고 2번에 별표를 2개 해놓아야 됩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아까 표현 대리는 여전히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본인이 좀 책임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표현 대리는 뼛속까지 무권 대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뼛속까지 무권 대리다. 아시겠죠?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된다라고 수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3번 나왔어요. 3번. 수도 없이 아니고 3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근에 또 많이 나왔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그 첫 번째 내용이 유권대리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해놨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다 볼 수는 없다. 이 말은 줄이면 다시 유권대리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내용이 아까 말했어요. 누구 보호하는 거다고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의 현관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표현대리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전도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한번 이해해보자고.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왜? 본인은요 마음에 들면 마음이니까 추인하면 돼. 에?
지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주장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본인은 마음 안 든다고 추인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표현 대리 주장했다가는 지가 어떻게 돼요? 책임 다 져야 돼. 그럼 본인이 표현 대리 주장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지 책임 안 지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 주장,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전득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상대방. 여기 임신하신 분 안 계시죠? 애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다시. 누구만 주장한다고? 표현 대리는 누구만? 상대방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전득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한 3번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뭐 밑에 가면 니은번에 선의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하셔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표현 대리의 효과에서 또 별표입니다. 2번 나왔어. 어디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중에서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답니다. 없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중에서 책임 경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보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표현 대리 종류가 125조, 126조 월권 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129조까지 있다고.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그냥 묶어놓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본다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5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본인이 표시하겠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누구예요? 상대방 사이에 법률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에 생략된 게 본인이 생략되어 있어요. 125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본인이 생략되어 있다.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야.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물을 수 없다. 반대 가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때 책임 물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 25페이지 딱 펴놓으시고 갑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부터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이런 내용을 합니다. 갑이 X부동산을 1억에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자, 이 대리권 수요를 은인테 해야 되잖아. 맞아요? 해야 되는데 얘한테 안 하고 수요를 안 하고 누구한테 표시를 해버렸다고? 병이 누구라고? 상대방 제3자에게 표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계약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대리권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얘가 해외 갔습니다. 우한으로 갔어요. 우한. 우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격리돼 버렸어요 지금. 돌아올 수 없죠. 자, 그랬는데 일단 뭐 중국으로 가서 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됐는데 이 둘이가 대리권 수요가 있었는 줄 알고 뭐 했다고요? 대리 행위를 해버렸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 체결했다 안 했다? 했다. 얘가 있잖아 뭐냐면 야, 네 대리인이라더라. 계약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실제로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뭡니까?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립요건 우리 법조문에 봤듯이 대리권의 수여의 표시가 있을 것. 이거 돼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여 표시를 받은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상대방과 무슨 행위를 해야 됩니까?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법조문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 행해야 됩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 행해야 돼요. 됐어요?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자 우리가 아까 표현 대리는 요건이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셔야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요건이 맨 끝에 성립 요건에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 것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선의이고 무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 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돼야지 125조의 대리군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표현 대리가 나오면 우리 표현 대리가 시험에 5번 나오거든요. 10년에 5번 나왔는데 그때 이제 표현 대리를 같이 섞어서 나올 때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 이따 별표 해놨죠. 그럼 대리군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무슨 통지? 관념의 통지. 너무 오래됐다. 3주 전이다. 어디 봐야 됩니까? 판소노트 3페이지. 법률 사실의 분류 찾습니까?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니까 어디에 현관팽됐고 별표 딱 돼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 그만 기억하라 했잖아요.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 통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의 통지와 승인 보고죠. 그다음 옆에 뭐 적어놔라 했잖아. 대리권 수의 표시. 대리권 수의 표시는 뭡니까? 관념의 통지. 이렇게 돼요. 관념의 통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판소노트에 또 적어 놓습니다. 관념의 통지. 거기에다가 대리권 수요 표시 적어놨죠? 몇 페이지 참조? 25페이지. 판소노트잖아, 지금. 판소노트 25페이지 참조. 네, 판소노트 25페이지에 참조. 됐어요? 그럼 25페이지 펴니까 뭐가 나옵니까? 관념의 통지가 나오잖아요. 관념의 통지. 그래서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판례입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고 불요식입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책을 조금 이따 볼 때 이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보험 설계사 이제 삼성생명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청구를 했는데 보상금을 안 주더란 말이야. 수험 화재 보험금 이런 거 안 주더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겁니까? 설계사를 하지 않고 삼성생명, 삼성보험회사 이런 데를 상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걔들은 뭡니까? 삼성생명 해가지고 명함돼 있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기 있을 때는 본인이 누구예요? 본사잖아. 그러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 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봐서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 그때 삼성생명이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는 누구하고? 상대방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 있습니까? 제3자하고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 행위해야 됩니다. 우리 법 좀 봤죠? 범위 내 행위 되는데 넘었으면은 126조의 월권 대리가 됩니다. 월권 대리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갑니다. 106페이지. 기본서 106페이지. 106페이지 가니까 이번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에서 밑에 의 있습니까? 네. 의 동그라미 1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란 본인이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 수요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제3자에게 표시를 했지만은 실제 수요는 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다 말이야.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 지우는 거다? 본인에게 책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령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었으니까 보시고 성립 요건으로 갑니다. 1번 타이틀 행화편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면 불특정인에게 해도 무방하다 돼 있죠.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판례에서는요,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범인의 성질이나 효력 여부는 직접 관계가 없이 찾았습니까? 그러면 효력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효력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맨 그때 있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별표입니다. 디귿번의 포인트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이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거 줄거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총대리점, 판매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BBQ 먹다가 탈이 생겼다.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다? 본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뭘 보고 시켰습니까? BBQ를 보고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은 뭡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가맹정비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지. 아시겠죠?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사태 생기니까. 그래서 걔들은 뭡니까? 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보통. 뭡니까? 지점에서 문제 생기면 본사로 들어오잖아요.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 놓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서울보증 이런 거 뭐 끊어서 해놓습니다. 돈. 자,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판례보기 돼 있죠? 판례보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니을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고사항 보시고 2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대리권 소유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가 표시된 내에서 범인이다. 자, 이게 범위 내에서 이거죠. 우리 책은 요거부터 나옵니다. 1번이 그 내용이고 2번입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줄 가면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126조가 성립할 수가 있다. 찾았습니까? 됐어요. 넘기시면 3번 표시의 통지를 받은 누구하고? 상대방하고 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 책에는 순서 바꿔놨지만 요 2번 내용이네. 맞나요? 네, 2번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됐고 니은번의 별표. 그럼 상대방은 누구만 얘기하는데? 직접 상대방은 얘기하고 전득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 했던 거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입증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죽으시고 125조의 적용 범위인데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찾았습니까? 네.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일로 오셔가지고 얘가 이해 한번 해봅시다. 얘가 법정 대리면은 얘가 미성년자죠? 네. 법정 대리 미성년자잖아. 네. 얘가 대리권 소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무슨 대리만 적용된다?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줄 끊으시고. 그다음 밑에 가서 이제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126조입니다. 그 시험에 표현 대리가 같이 물어보지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겁니다. 126조. 무슨 대리? 월권 대리. 월권 대리. 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월권 대리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거요. 월권이 뭐야? 권한을 넘어섰다. 월권이죠. 실장이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더 다른 걸 더 해버렸단 말이야. 관리하라 했는데 팔아지게 붙다. 이런 경우야. 관리하세요 했더만 팔아지게 내 재산을 처분해버렸다. 이런 경우 뭐라고? 월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월권이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상식으로 들어가자고. 월권이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걸 범위를 넘어서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이 뭐야?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월권이지. 세 번째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고? 선의 무과실을 해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의 무과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시험 5번, 10년 동안 5번 나왔는데 5번에서 요 기본 대리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판례인데 요겁니다. 이거 일상 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일상 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일상 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일상 가사 대리가 뭔데요? 일상 가사 대리. 여러분 남편하고는 가정 공동생활 하잖아요. 같이 살잖아. 살면서 뭡니까?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식료품비 지출할 때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은 남편 카드 들고 와가지고 카드 셀이 끄면서 뭡니까? 남편 카드입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마치 자기같이 끄잖아. 맞죠? 결제는 누가 하고? 남편 통장에서 하고 다 하시면서 그러세요. OPT 카드가 다 빼앗아가지고 다 하잖아요. 너무 니한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부부끼리는 일상 가사 활동에 대해서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끼리는 대리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는 기본적인 대리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남편 재산 처분할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남편이 책임을 집니다. 남편 재산을 팔았다. 알겠죠? 믿음을.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으면 판례가 있어요. 부부끼리는 기본 대리권 있죠? 네. 남편이 뭡니까? 해외 출장 가 있어요. 해외 출장 가 있어요. 무슨 대리권 생긴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팔아 책임이 됩니다. 그걸 내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래 돼 있어, 판례가. 그 남편이 장기간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있죠? 네. 믿을만 정당한 이유 생깁니까? 와, 그렇다. 배운 게 있네. 남편이 병원 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장기 입원돼 있다? 팔아 책임이 되고. 남편이 출장 가 있다? 팔면 되고. 이게 판례, 시험 나왔던 옛날에 판례예요. 아시겠죠? 네. 그 믿을만 뭐가 생긴다?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 간다 그러면 헝가리에 어디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헝가리에 삼성 SDI 다니는데 저기 간다 이러면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와이프는. 아시겠죠? 제낄 수 있어요. 팔아 제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동구에서 있잖아요. 학원 원장 했을 때 실제 이런 일 한번 시켰어요. 그때 이제 두 분이 눈 맞아가지고 남편이 해외 그때 쿠바 쪽에 가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장기간 갔는데 파라가 근데 내한테 와가지고 바람 나는데 어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둘이 내가 뭐라고 사가 가는 거 내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서 학원을 뒤집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경찰 바로 불렀죠. 업무방해 저는 체육분 나가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강하게 나가야 돼. 그 경찰 바로 입건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 뭐니까 잘못했다고 다시 안 오더라고.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그 사람 경찰서 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두 분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나쁜 짓 하지 말고 한 게 아니잖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다 성인이잖아요. 맞잖아요. 경찰이 곧 어떡하더만. 맞네.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더만. 그때 잘못했다 그러다가 가길래 이제 그냥 없앴던 걸 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하여튼, 그리고 가르치기 싫은데 가르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 나가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3를 가르쳐줬어요. 자, 그래서, 기본 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나옵니다, 이거. 좀 이따 이 나와요, 진짜. 좀 이따 나온다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가고, 자, 여기 기본 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권 했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기본사 대리권. 등기하라고 했는데 처분해버렸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등기하라는 기본 대리권 줬는데 얘가 등기 안 하고 처분해버렸다고. 공법상 대리권 줬는데 사법상 해결을 했다. 대물변제를 했다. 이럴 때도 기본 대리권 된다 이 말이에요. 공법상 대리권. 한번 물어볼게요. 법정 대리권. 법정 대리네. 법정 대리권도 어떻게 됩니까? 기본 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자녀가 있다. 내가 아버지야. 법정 대리권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된다. 복대리권,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권. 그 다음에 125조
125조가 뭡니까?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더라? 월권 대리가 되고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월권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거 잘 나오고 요거도 나왔고 일상가사 대리도 나왔던 겁니다.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하면 맞고 없다 하면 X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판례입니다. 전부 다.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맞는 질문. 없다 하면 X.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복 대리권도 될 수가 있다. 125조, 129조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권이라 합시다. 대리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요건. 넘어서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 3번 나왔던 거.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판례가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등기를 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 등기는 뭐예요? 공법상 대리권이죠. 공법상 등기하라고 대리권 준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다른 사람에게 대물 변제를 했습니다. 대물 변제. 대물 변제가 뭐야? 돈 빌린 걸 대신 물건으로 변제해버렸다고. 무슨 행위를 했다고요? 사법상 행위를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진다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월권대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성립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나오면 그게 틀린 게 없습니다.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개론 문제 풀 때는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한글로 돼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일단 적어놓고 하는데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말만 동그라미 반드시 해야 한다. 뭐만 하면 X 이렇게. 아시죠? 그래도 맞추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된다. 그래서 동종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사법상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월권대가 승인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선의무가 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이게 시험에 또 3번이가 나왔어요. 대리 행위 시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한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상대방은 뭘 한다고요? 선의 무과실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무슨 대리 내용이다? 월권 대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126조 대리인이 고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그것도 기본 대리권인데 고난 외의 행위를 했단 말이야. 제3자가 상대방이 그 고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현관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진다 줄 거놓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고난론 표현 대리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죠. 기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대리를 한 것을 무슨 대리를 한다? 또 월권 대리를 합니다. 밑에 예컨대를 읽어보시면 되고 성립 요건 바로 갑니다. 기본 대리권이 뭐야 됩니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돼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따라서 전혀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자에게 대리권한이 6월 월권 대리가 승인할 여유는 있다 없다? 여지가 없답니다. 없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도 없으면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니은번에 복대리인 나와 있습니까? 그 복대리권은 두 번째 줄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복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복대리 선임했다 하더라도 기본 대리 복대리가 안에서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답니다. 디귿번 등기 신청 행위 무슨 행위? 공법상 대리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고날 6월에서 대물 변제하더라도 선임한다. 아까 설명했던 판례죠? 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 나옵니까? 부부 나와요? 일상가사 대리도 승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밑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미연번 125조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129조 밑에 찾았어요?
법조문 찾았어요? 미음번 하고 있습니다. 125조와 129조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가 된다. 맨 끝에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읍번에 사실행위는 포함돼야 안 돼? 기본 대리권은 법률행위 한정되고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밑에 내용은 참고사항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입니다. 기본 대리권 범위를 뭐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A번 나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묵시적이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고란의 행위를 한 경우를 승인합니까? 하는 것들은 된다. 근데 B번의 별표 두 번 나왔어요. 사술. 사술이 뭐야? 기망사술 아닙니까? 이런 걸 써서 했을 때는 승인한다 안 한다. 맨 끝에 표현대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고 싶으면 돼요. 자, 그러면 반드시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되잖아. 기본 대리권 없이 이런 거 사술 줬다, 기망을 했다, 모용했다 이런 말 나오면은 무조건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케이? 그다가 옆에 사술, 옆에다가 기망, 모용 나오면 X라 판례가. 됐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0번은 참고사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월권 회기가 있을 거. 핵심 단어가 어디입니까? 현관펜 두 번째 줄에 동종, 앞에 별표해 놓으시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이 전혀 다른 행위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대리행위가 무효가 아닐 것.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그 줄권거에서 두 번째 줄 밑에 가면은 총재산이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거치지 아니하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나왔어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그럼 표현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될 처분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26조 월권대로 승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자, 3번이 요겁니다.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기억번의 내용은 아까 했어요. 표현대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 표현대리는 누구만 된다? 직접 상대방만 되잖아요. 그래서 전득자 해당된다 안 된다? 그거 줄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 니은번에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을 말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정당한 이유의 입증 책임은 누구 됐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 찾았어요? 상대방이 여기 있다. 되고 126조의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적용이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둘 다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로 갑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이야. 세 번째 내용.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했다 이 말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어떤 것이냐? 일단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건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가 됩니다. 필기되어 있죠?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표현대리하면 매 근데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과시해야 된다. 그 선의 무과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상대방 요건은 선의고 무과시일 거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넘어서면 월권대리 된다 그랬죠? 126조에 월권대리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책을 봅시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 12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나 제3자가 과실을 할 때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상대방의 요건만 나와 있어요. 선의이고 무과실일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라고 두 번째 주 주고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의 소멸하여 이제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 한 경우에 현재 대리인이라고 믿고 이를 거래한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그럼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야. 이랬을 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성립 요건 존재하는 대리권이 뭐 해야 됩니까? 소멸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에 줄 것이고 소멸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이고 그게 포인트야. 현관펜. 대리권이 뭐 했습니까 지금? 소멸한 후에 복대리 선임했잖아요. 그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 믿었단 말이야. 선의고 무과실일 때 맨 끝에 가죠. 선의고 무과실일 때는 129조가 승인할 수 있답니다. 대리권이 소멸해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대리를 선임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 그 복대리 대리권이 있는 건 줄 알고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야. 다음 페이지 가서 2번.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죠. 현관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월권 대리가 승인한다. 그거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이고 무과실인데 첫 번째 줄 현관펜. 직접 상대방만 입니다. 전득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거. 전득자 포함돼 안 돼? 안 된다. 표현되는 주장은 누구만 한다? 상대방만 된다. 적용 범위 갑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이 된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니은번 안 봤어요. 니은번은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합니까? 본인이 입증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정리를 해야지. 자, 우리 판소 노트에 25페이지 있죠? 25페이지? 이런 것들을 여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백을 해. 여기 아무데나 적어. 아시죠? 이런 것을 여백을 한다고. 아시죠? 자, 뭐를 적느냐? 이걸 적습니다. 입증 어디가? 우리가 보니까 본인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입증은 입증 책임 돼 있죠? 그러면 125조 배웠고 126조 배웠고 129조 배웠잖아. 네? 네.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맞나요? 저기 올라갔다. 지금도 주식이 폭락입니다. 아시죠? 누구 때문에? 우리 욕하지 말고 중국 욕하셔야 돼. 중국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한다? 본사번. 그래서 125조는 본인이 입증하고 믿을만한 정당이면 상대방이 입증하고 129조는 본인이 입증한다. 알겠죠? 본사번. 아시겠죠? 예. 기억이 납니다. 왜? 특이하거든. 본사번 하거든. 기억나요. 어떻게 기억날지는 몰라요. 본사번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그래서 요 입증을 누가 한다고? 본인 또는 상대방 본인. 그런데 본사번 이렇게 하면 되죠. 올라간다 상본 그렇게 외우라고. 그냥 본인 상대방 본인 이렇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점검을 해줄 거라고. 자, 봅시다. 어디 가면 108페이지 피세요. 108페이지 폈지요. 기본수 얘기하는 거야. 기본수 얘기합니다. 네. 108페이지 피니까 어디 가냐면요. 어디 있습니까? 그 양갈로 3번의 적용 범위 위에 디귿번 있습니까?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고? 본인 측에서 본인의 현관펜 딱 이라면 되죠. 본인. 예? 누가 입증한다고? 본인. 그게 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넘깁니다. 어디로 가냐? 110페이지에 양갈로 2번 126조 적용 범위 위에 가면은 판례는 찾았어요? 126조의 표현들이 인정되는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고? 본상!
상대방이 합니다. 됐어요? 그 옆에 가서 111페이지 가서 적용법이 또 나와 있죠. 적용법이 위로 올라가니까 니어번 나오잖아. 입증 책임 누가 한다고? 악의 또는 과실을 누가 한다고? 본인이 입증한다. 본인이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 상, 본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125조는 본인이 입증하고 126조는 상대방이 입증하고 129조는 본인이 입증한다. 입증도 본인만 하면은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 맞죠? 이거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 이것도 10년 안에 나온 게 아니고 10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안 해주면 나와보면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해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본사 한 번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하느냐? 응? 뭘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거. 요 밑에 들어가야 돼. 법정 대리는 125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제발 좀. 그러면 내가 아까 다시 펴겠다. 그게 앞에 가가지고. 자. 아까 108페이지에 그 양가로 3번 적용법 위에 거 보랬는데 이제 밑에 거 봐. 무슨 대리만 적용되고?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고려할 게 없어. 다. 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이라고. 다 봅시다. 또 어디에 있어요? 110페이지에 양갈로 2번 126조 적용 범위 모두 적용. 모두 적용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11페이지 양가로 3번 적용 범위 모두 적용돼 있잖아. 모두 적용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만 적용한대? 법정 대리만 적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뭡니까? 다 된다 하면 되는데 이게 있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래? 왜 안 된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를 누가 못한다고 미성년자가 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법정 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된다. 됐어요? 네, 됐어요. 요로 딱 적어놓으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 적어놓으면 돼요. 끝. 네. 네? 다시 한번 줘줄까? 자, 다시 해봅시다. 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08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108페이지에 양갈로 3번이 있죠? 무슨 대리만 적용되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양갈로 2번 모두 정의했잖아. 예? 그 다음에 옆에 가서 111페이지에 대리고 소멸의 표현 대리도 모두 정의했잖아. 됐어요? 요것만 법정 대리 적용되지 않는다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끝났네. 네? 오케이? 네, 됐어요. 파소도 적으면 되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어떻게 한다고? 본사본. 그다음에 법정 대리만 안 되는 거는 딱 어디만 있다. 125조만 적용되자고 나머지 다 적용. 됐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했죠? 이걸 어디 적으라고? 여백에 적어라.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이제 어디 가냐? 115페이지 6번 문제. 6번 문제.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네요. 1번 어떻습니까? 맞아요.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여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승계할 수가 있다. 120 몇 조입니까? 129조. 129조.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될 수도 있다 없다. 월권. 자, 여기 보시면 요거잖아. 129조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가 된다. 여기서 했잖아 또. 범위 내 행위 된다. 넘어서면 몇 조 된다고? 126조 월권 대리 된다고 했죠. 오케이?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1번 맞다 틀렸다? 틀렸네요. 2번은? 핵심 단 나와서 일상가사 대리는 그때 가서 있다지.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3번은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의 기본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해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했다. 대물 변제했다. 고난 넘은 표현 대리가 승인받을 수 있다. 금방 봤던 판례네. 공법상 등기하라는 대리구조인데 사법상 대물 변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고난 넘은 표현 대리가 승인받을 수가 있다는 판례를 아느냐는 문제입니다. 3번 맞는 지문. 4번은요. 복대리 표현 대리 증인될 수 있다. 있다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실이 있으면
인정할 수 없다. 요 작년에 또 나왔어요. 표현대가 승인하는 경우 과실이 있으면 이를 뒤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답니다. 기억이 안 나지? 네. 네, 그래서 봐야 돼. 어디 보냐면은 과실. 저 앞에서 봤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면 106페이지 옆에 적어놨거든요. 문제 풀었던 데에서요. 적어놓으세요. 네. 106페이지에 보면은 표현대리 효과 나와 있어요. 누가 책임지더라? 본인이 책임지는데 밑에 두 번째 줄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법률 유추 중에서 책임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답니다. 됐어요? 찾았어요? 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115페이지 참조하는 데죠. 115페이지에 115페이지 몇 번 문제입니까? 6번 문제죠? 6번에 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5번 6번에 5번 지문 옆에다가 몇 페이지? 106페이지 참조해 놓으면 보겠지. 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넘기니까 이제 무효 취소 나오죠? 네. 무효 취소. 조금 할게요. 왜 이래요? 쉬고 싶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한 개쯤 왔군요. 자,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애누리가 없습니다. 내일은 4시,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민법 조치 끝나고 물권법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